자, 14번. 자, 1번은 위험의 개념. 아까 설명했던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정의를 내두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위험입니다.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위험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 이 말이죠.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이 두 개의 투자 안에 기대의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덜 위험한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죠. 합리적 투자자인데 행위를 보면은 자, 상가, 아파트 이렇게 두 개의 투자안이 주어졌을 때 두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같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죠.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확실에 동그라미. 불확실성은 위험이고 확실성은 위험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무위험률. 자, 이 기대 수익률. 자, 위험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다. 제로일 때 예를 들어서 2%다. 이 2%가 바로 뭐죠? 무위험률. 위험이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면 안 되고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 이런 얘기죠.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5번이 바로 요 얘기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시험에는요, 또 반비례로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커지는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플러스를 비례, 마이너스는 뭐다? 반비례죠.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은데 그 두 개가 상쇄가 된다. 그래서 위험, 5번 지문은 위험 수익에 뭐를 의미하는 거? 상쇄 관계.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5번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 요걸 기대 수익률 개념. 기억은 기대 수익률 개념.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개념, 2번 정답. 수익률 개념을 묻는 내용이죠. 요구 수익률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16번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은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고 2번은 요구 수익률의 개념 아까 설명했고 3번은 실현 수익률인데 4번 내부 수익률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하는, 서로 같게 만드는, 이게 포인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는 뭐가 돼? 0이 돼요. 내부 수익률 개념인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배우시게 될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시장 가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시장 가치는 뭐다? 부동산 가격.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많이 물어요. 자, 지금 4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험 문제 29회까지 4년 연속 출제를 하는데 요거죠? 판단하는 거. 이 요구 수익률보다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이런 경우 반대의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요걸 지금 계속 4번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그럼 부동산 가격, 거기 부동산 가격이 거기 시장 가치예요. 이 시장 가치인 부동산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서 뭐한다? 상승하죠. 상승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뭐죠? 투자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일정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해.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한다. 언제까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하고,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락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위험 수익의 이와 같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이미 앞에 설명한 개념입니다. 무위험률의 크기는 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일반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어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정해관계에 있다. 위험과 부동산 가치인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이때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다.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우리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져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전체 값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위험과 부동산 가치의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는 뭐? 마이너스, 음의 관계. 4번 정의 관계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관계. 4번 정답. 5번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이걸 뭐라고 하죠? 무위험률이죠. 무위험률은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위험 할증률을 빼고 남은 수익률이죠. 자, 요 수식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뭐가 돼요?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이것은 뭐에 대해서? 무위험률에서 우린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을 빼면 뭐가 나온다? 무위험률이 나온다. 요겁니다. 5번 지문. 18번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요게 포인트. 비례관계 포인트. 1번 맞고요. 2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의 동그라미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밑줄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맞는지 뭐. 2번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은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인 뭐 임대료, 공실률 이런 건데 이 투입 요소는 우리는 독립 변수예요. 그리고 그 결과치는 뭐죠? 수익성인데 이 수익성은 뭐가 돼? 종속 변수인데 그 결과치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죠. 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의 개념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뭐 한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 조정하고 우리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향. 여러분,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부동산 가치를 낮게 해서 투자해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 기대 수익률은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 자, 5번. 그 몇 번이죠? 5번 정답입니다. 19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틀렸거든요. 자, 여러분 위험 추구형은 이렇게 나와요. 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무차별 곡선이 달라요.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우하향에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면에서 비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뭐를 한다? 그게 맞게 고치려면 요게 바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져요. 자, 그러면 위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위험이 4%다. 동일한 위험에서 요거죠. 누구?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요 빨간 것은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래서 1번 지문을 좀 맞게 쓰려면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또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자보다는 누가
예? 보수적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뭔다 위험이 동일한 위험이 증가한다. 여러분 위험이 4%에서 5%로 증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 증가를 하더라도 공격적인 위험이 얼만큼? 이만큼 증가하는데 보수적인 위험이 또 이만큼 더 높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보수적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정답.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죠. 투자 채택.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이 경우네요. 요 경우죠. 밑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 비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값 투자 금액이 작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이게 몇 번? 3번 설명. 뒤에 상승이 포인트죠. 자,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위험 수익의 상쇄관계가 나오고 오염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높은 걸 감수하겠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번 위험의 정가를 묻는 거죠.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위험의 정가,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린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건 뭐죠? 위험의 정가를 많이 내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요거는 위험의 통제. 손실이 발생 횟수 규모나 요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한 분산 투자는 위험의 통제.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에 지닌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 이 민감도 분석은 또 뭐에 속한다? 위험의 통제에 속해. 1번과 2번은 위험의 통제에 대한 내용이고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안을 제외시킨다. 이것은 뭐다? 위험의 회피. 또 물가 상승률만큼 저 3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도 어디? 위험의 회피. 여러분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위험한 투자를 우리가 제외시켜서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에 뭐에 속한다? 회피에 속합니다. 자,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임대인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겨. 이게 바로 떠넘기는 거. 정가. 5번 정답. 자, 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위험의 정가입니다. 자, 21번. 틀린 것은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의 가능성, 유동성 위험 개념이죠.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을 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거. 여러분 2번 질문은요, 요거예요. 보수적.
2번 지문은 뭐에 대한?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 세 번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증가가 아니라 위험 회피. 위험 회피야. 3번 정답.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서는 감응도. 감응도 분석이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감응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투입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료의 변화, 공실률의 변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 변화 등이 있죠. 이 투입 요소의 변화로 인해서 이 산출되는 결과치가 달라진다. 이 결과치가 바로 뭐죠? 수익성이죠. 순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같은 수익성이 변화를 해요. 자,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인데, 이 투입 요소는 영향을 우리가 미치는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수익성은 종속 변수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자, 5번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안 받으니까 금융상의 위험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22번 합리적 위험 하에서의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로 뭐한다? 적절한 것. 요거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위험이 낮은 것. 위험이 동일할 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것. 1번 정답. (23번) 금융기관에 안정된 예금금리가 8%. 요거 이게 8%. 여기에 몇 프로? 5%.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투자자가 뭔다? 손해를 봐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투자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게 요구하죠. 이걸 피셔 효과인데, 만약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디플레이션일 때는 여기에 빼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2%니까 2%, 13%에서 2% 빼주니까 얼마? 11%. 11%. 3번 정답. 자, 24번 문제 갑니다.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면, 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여러분, 분산은 못 구해도요, 기대 수익률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불황일 경우에 얼마?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10%. 또 보통일 경우에 20%. 호황일 경우에 30%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가중치, 확률, 그 확률이 가중치인데, 자, 불황일 경우에는 얼마? 불황일 경우에는 100%에서 얼마? 100%에서 30%를 차지해. 그러니까 100%에서 30%는 0.3. 여기는 얼마? 보통일 경우 100%에서 40%니까 0.4. 호황일 때는 100%에서 또 30%니까 0.3.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0.3이니까 3%. 여기는 8%. 여기는 9% 대줬더니 얼마? 20%가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20%.
그럼 20% 나온 걸 봤더니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찍으면 돼요. 뭐 분산을 못 구할 경우에는. 자, 불황일 경우에는 얼마? 여러분, 표준 편차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프로? 불황일 때 10%는 평균이 뭐?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떨어지는가 보는 거죠.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확률, 불황일 경우 확률 100%에서 30%죠. 0.3. 보통일 경우에는 얼마?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제곱하고 또 보통일 경우에 40%, 0.4. 자, 그리고 호황일 경우에는 30%가 뭐부터? 우리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제곱 곱하기 호황일 경우 30%. 자, 더해주면 전체 분산인데 이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10%거든요.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니까 관리는 뭐 10% 제곱 곱하기 0.3. 요거는 제로야. 20, 20 빼면 제로. 0 곱하면 요것도 10% 제곱 0.3.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그러면 10% 제곱 곱하기 0.6. 10%는 0.1에 제곱 곱하기 0.6. 자, 0.2를 두 번 곱하면 0.01. 그래서 0.006. 3번 정답. 문제는 분산 구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관건이죠. 자, 25번. 자, 경제 상환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의 변동계수,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변이계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표준 편차. 뭘 구해야 돼? 우선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되겠지.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거기 보니까 관련에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 그러니까 몇 프로? 50%, 50%. 해석 되겠죠. 같으면 하면 50%, 50%. 자, 호황일 때 상가 예상 수익률 0.1은 몇 프로? 10%지 뭐. 예? 자, 수익률 얼마? 0.1. 0.1은 몇 프로? 10%. 10%. 그리고 또 0.06은 6%죠. 불황일 때 얼마? 0.6. 0.06, 6%. 자, 여기다가 가중치 얼마죠? 우리는 50%죠. 100% 중에서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50%. 그러니까 얼마 들어와? 0.5. 불황도 마찬가지죠? 0.5. 그럼 여기 몇 프로? 5%. 6. 여기 두 개 더 16%죠? 반. 16%의 반. 8%. 기대 수익률은 8%. 그럼 이거 구했네요. 분모는 8%.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하면 돼. 분산은 얼마? 10%. 호황일 때 10%가 기대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50%, 0.5. 자, 불황일 경우 6%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제곱 곱하기 불황일 0.5. 더해주면 여기 2%죠? 자, 2%에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 제곱 곱하기 0.5 하나 더 있으니까 2. 요거 곱하면 1이죠? 1인과 관계없어요. 2%의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럼 분산은 2%의 제곱. 제곱과 루트 없어지니까 2%. 그래서 표준 편차가 2%. 4분의 1. 4분의 1. 0.25가 구워졌다. 저라면 25번 내버리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선 우리가 빌딩 ABC인데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여러분,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기대 수익률 보면요, 얼마? 거기 봤더니 6%. 빌딩 A일 때 몇 프로? 우리가 5%. 기대 수익률 6% 아닌가? 빌딩 A일 때 6%. 빌딩 B일 때 10%. 그리고 빌딩 C일 때 12% 주어졌잖아요. 요게 A, 펀드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주면은 펀드의 기대 수익률과 가중치, 상대적 투자 비중. 여러분, 가중치는요, 상대적 투자 비중. 여기 들어오는 게 뭐다? 여기 들어오는 게 가중치인 상대적 뭐다? 투자 비중이 들어와야 돼요. 얼마? 지금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총 투자한 금액 1,000억. 1,000억 원에서 얼마를 투자했다? A에 100억. 100억을 투자한 거고, 여기는 1,000억 중에서 B는 300억 투자했고, 여기는 1,000억 중에서 얼마? 600억 투자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가중치인 상대적 뭐다? 투자 비중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못 구해서 틀리는 거지, 뭐, 상대적 투자 비중. 요게 얼마? 10분의 1. 10%죠? 0. 얼마? 10%니까 0. 여기 0. 얼마? 1이죠? 0.1이니까 0.6%. 여기는 얼마? 0.3이니까 3%. 여기는 0.6이니까 7.2%. 0.6이니까. 자, 그러면 얼마? 10.8%. 10.8%. 그러니까 10.5%가 아니죠. 10.8%. 1번 틀린 질문. 2번, 빌딩 A는 빌딩 C보다, 자, 위험은 어떻게 돼요? 고위험하면 안 되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은데 표준 편차가 4%로 가장 작잖아요. 저위험, 또 수익률도 6% 가장 낮네요. 저수익,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 또 틀린 질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자, 요구 수익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10.8%. 이게 더 컸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가 이루어진다. 4번,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한다. 여러분 지금 3개인데 뭐 D 뭐 이런 걸 추가로 편입하면요,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이 많을수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A, B, C 중, 자, 밑줄은 위험 한단에 대한 기대의 수익률 밑줄. 여러분 나중에 시험 되면요, 앞에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위험 한단이다.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은 뭐의 역수? 변이계수 역수인데 요게 있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요 요거 없는 걸 보고 요것만 보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 5번에 요게 틀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막 질문 들어와요. 여기 있잖아요. 요게 뭐죠? 위험 표준 편차 1%다. 기대 수익률. 자, A 얼마? A는 기대 수익률 6%, 표준 편차 4%니까 2분의 3, 1.5. B는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고, 그리고 여긴 7%, 7, 1은 7, 7, 40, 약 1.4 정도. C는 10%, 표준 편차 10%, 이게 12%, 1.1.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뭐다? A, 5번 정답. (28번) A, B, 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여러분 A 부동산은 다른 B, C 부동산에 비해서 저위험, 좀 표준 편차 7%로 가장 낮으니까 저위험 맞고요. 기대 수익률도 10%니까 가장 낮죠?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 1번 맞는 질문. 2번 A, B, C 부동산 모두 자 수익률의 움직임 밑줄.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이란 말이 떴어요. 수익률의 움직임, 수익률의 변동 이런 말이 나오면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다. 상관계수. 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건 뭐죠? 수익률의 움직임이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는 것은 뭐가 된다? 우리는 유사하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맨 끝에 표에 유사하다 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과 채권이 나와 있는데 주식 채권의 상관계수의 값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유사한 것은 상관계수의 값이 뭐다? 우리가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 돼요. 아,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다. 주식과 유사하다.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 자, 그 말은 거기 표 보세요. 표 보면은 주식이 나와 있고 채권이 나와 있죠. 여기 숫자 보세요. 3개가 나와 있는데 유사라는 상관계수의 값이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값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식이 어떻게 돼요? 가장 높죠. A 부동산 보세요. 채권은 0.45%보다 0.765가 높아요. 그리고 B도 어떻게 돼요? 0.123보다 0.236이 더 높죠. C도 0.365보다 0.567이 높아요. 채권보다는 주식이 상관계수의 값이 다 커요. A, B, C 모두. 그래서 유사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높은 건데 A, B, C가 다 채권보다 다 높잖아요. 상관계수의 값.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요. 자, C번 변이계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면은 B 부동산이 A 부동산보다 더 우월하다. 자, A, B만 따지면 되겠네요. A, B. 자, A는 얼마? 변이계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고 기대 수익률 몇 프로? A 10%. 여기 몇 프로?
7% 했더니 얼마? 0.7. B는 14%. 여기는 몇 프로? 15%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디가 커? 변이계수의 값은 멀수록 낮을수록, 변이계수의 값은 멀수록 낮을수록 유리해. 여기서 낮은 게 어느 거? A. A가 우월한 상품.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정답. A가 우월한 상품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을 따를 경우 투자자는 C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C부동산, BC를 봅니다. 자, 기대 수익률에서 뭐를 본다? BC 표준 편차 위험. 요것도 뭐를? BC. B는 몇 프로? B는 기대의 수익률 몇 프로? 14%. B는 14%. 그럼 C는 13%. 자, 위험을 봤더니 B는 15%. C는 16% 주어졌어요. 자, 요거 얘기죠. 여기 기대의 수익률 높고 요게 높아요. 그렇죠. 그 뭐를 선택? B가 C보다 기대의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으니까 B 투자를 선택. BC에서 지배의 원리에서 B를 선택을 해요. B를 선택을 하면은 C는 투자 대상에서 뭐 한다? 배제, 제외됩니다. 자, B를 선택하니까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 부동산, A, B 부동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A는 몇 프로? 10%. B는 14%. 자, A는 여기 몇 프로? 7%. B는 우리가 15%. 자, B가 기대 수익률 높고 위험도 높죠. 자,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A, B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째,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B부동산. 자, 여러분 맨 오른쪽 끝 표 보세요. B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상관계수가 보세요. 주식은 AC보다 0.236으로 낮죠? 채권 보세요. 0.1232 AC보다 또 낮죠? 상관계수가 낮은 B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 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많이 제거되잖아요. 상관계수는 요 사이인데 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여기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뭐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값이 멀수록 작을수록 위험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는 커요. 그래서 제일 작은 뭐가? B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B가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된다. 여러분,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표 해석하는 문제. 자, 29번.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가정하는데,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뭐다? 기각. 1번 틀렸어요. 기각입니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 A, B 두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A 투자보다 B 투자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은 A가 선택해야겠죠. 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땐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해야 됩니다. 2번 정답.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여러분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회피던데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맨 끝에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급해진다.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은 어떤 관계?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지금 높죠? 네. 무슨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틀린 지문. 무위험률의 상승, 요 얘기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요구 수익률도 뭐다? 상승.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또 요구 수익률도 상승. 또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 뭐 이런 식. 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또 뭐도 요구 수익률도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30번.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두 개의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합니다. 맞고, 이 지분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양이 아니죠.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정해지렛대 효과 발생합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위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우리가 평면에서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보수적, 완만하면 공격적인데 이렇게 한 투자자에게 이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는 이게 최적이 아니죠. 이 투자자는 이게 최적이지.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4번.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 또 상관계수입니다.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면 안 돼요.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수익률의 변동은 뭘로 한다? 반대로 변동해. 수익률의 변동이 우리는 반대로 변동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포트폴리오가는 크니까. 유사하면 뭐다? 상관계수의 값은 플러스야. 그래서 틀린 지문.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이 뭐다? 다를 수 있다.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31번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에 대한 설명인데 이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고 작년에도 비체계적 위험이 27회 30회는 또 같이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포트폴리오 이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